멜라토닌은 누구나 먹는 건 아니고 연세 있는 분들,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복용하게 되시니까 같이 약을 먹는 약과 상호작용에 대한 걱정이 있으세요. 멜라토닌은 복용하게 되면 우리 몸에 퍼지겠죠. 우리 멜라토닌 수용체는 사실은 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신에 다 있습니다. 멜라토닌 수용체 1, 2가 있습니다. MT1, MT2에 딱 붙어요. MT1에 붙는 멜라토닌은 주로 잠을 들게 합니다. 주로 생체 시계를 끄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MT2에 붙는 그 멜라토닌은 잠자는 시간을 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라토닌은 잠을 못 잘 때 먹으면 조금 잠이 오는데 강하진 않아요. 그 벤조 약물처럼 뇌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뇌가 각성되도록 하는 생체 시계를 조금 눌러놓는 거니까 먹어서 뭐 효과도 없네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실 의학적으로 더 중요하게 사용하는 거는 잠자는 시간을 이동합니다. 뇌에서 잠을 조절하는 뇌 부위가 있죠. 이 부위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우리 뇌를 좀 꺼주게 하는 잠자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체 리듬이 바뀌어져요. 내가 언제 자고 언제 깨는지가 조절됩니다. 내가 자기 직전에 먹으면 조금 늦게 자는 사람이 돼요. 내가 12시에 먹고 잠들었으면 하루 이틀 지나면 12시 반, 1시에 자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런 목적으로 멜라토닌은 잠자는 시간을 이동시킬 때 복용합니다. 1시에 자는데 10시에 자고 싶어요. 그럼 멜라토닌을 11시 반에 먹고 다음날 11시, 다음날 10시 반, 그 다음날 10시 이런 식으로 끌고 30분 이동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근데 멜라토닌은 복용하게 되면 간으로 내사되니까 다른 약하고 상호작용이 조금 나타납니다. 또 멜라토닌은 잠을 뇌에서 자고 깨는 것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각 세포에 멜라토닌 수용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딱 붙어요. 그러면 간에 붙어서 간이 자도록 하는 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수용체 붙게 되면 거기서 항염증 효과를 일으켜요. 조혈세포라고 하죠. 뼛속에서 우리 백혈구,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세포에도 멜라토닌 수용체가 딱 붙게 되면 골 대사를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소를 들어 마시면 산화물질이 생기는데 그 산화물질이 세포를 손상시키잖아요. 이런 산화물질을 없애주는 효과도 있어요. 마크로페이지라고 해서 면역세포에도 딱 붙게 되면 면역세포의 기능을 높여줘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멜라토닌은 단순히 자고 깨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 각 부위의 세포에 작용해서 그 세포의 기능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항노화 효과가 있어요. 세포의 노화를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항염증 작용, 항산화 작용, 뼈 강화 효과, 남녀 여성의 생식 기능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고요. 항암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유방암이나 간암일 때 복용하면 암세포가 조금 줄어든다라고 하는 사람 연구는 아니고 동물 실험 연구도 있습니다. 상처가 나면 피가 흐르면서 피딱지가 앉아서 응고가 되잖아요. 응고와 관련되는 인자들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혈이 잘 안 되는 효과가 있죠. 물론 그게 강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멜라토닌 먹는다고 상처가 잘 안 아문다 분들은 거의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일부 동물 실험에서 해봤더니 응고작용을 조금 저해하는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어서 그게 부작용으로 조금 기록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중에 항응고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와파린, 쿠마딘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노악이라고 해서 항응고제를 복용하는데 이런 약을 너무 과하게 먹으면 얘네들이 응고인자를 억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코피가 나고 양체질하면 이 몸에서 피가 흐르고 소변이나 대변을 보면 피가 좀 나오는 일이 벌어져요. 멜라토닌을 같이 복용하게 되면 이런 약물의 효과를 높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약도 응고인자를 억제하고 또 약물도 응고인자를 억제하니까 이게 상승작용으로 인해서 지혈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응고제를 복용하시다가 멜라토닌 복용하게 되면 아주 저용량을 복용하는 거죠. 내가 잠을 못 자요. 잠자는 걸 일주일이든 바꾸고 싶어요. 이런 목적으로 약을 드신다면 1ml나 2ml를 복용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멍이 드는지 한 일주일 정도 관찰해 보세요. 근데 전에보다 이걸 먹기 전보다 멍이 더 들면 약을 더 줄여서 드셔야죠. 1ml 이내로. 근데 별 게 없어요. 근데 약의 효과가 괜찮으면 1ml나 2ml를 사용해도 되지만 별로 수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조금 올려봐야죠. 3ml, 5ml까지 올려보시고요. 대신 멍이 드는지 보시고 조금씩 올려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문제 없습니다. 또 혈압약을 먹는 사람들도 있죠. 멜라토닌 자체가 혈관에 이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압을 조금 떨어뜨립니다. 물론 그게 강하진 않아요. 약처럼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졸음을 만들면서 혈압이 조금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인데 혈압이 조절 안 되면 멜라토닌 조금 추가해서 혈압을 더 떨어뜨리는데도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강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할 정도의 위험성은 아니고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항응고제나 고혈압약을 드실 때 멜라토닌 아주 소량 복용하시면서 부작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질문 또 부모님이 와파린과 고혈압약을 드시는
드시고 계시는데 상호작용으로 드시면 안 되겠네요. 처방약이 아닌 식물성 멜라토닌은 괜찮을까요? 아니면 트립토판을 드시면 어떨까요? 이게 식물성 멜라토닌이나 병원에서 부과할 수 있는 서방용, 멜라토닌 서방용이나 똑같습니다. 용량을 낮춰서 드시면 될 것 같고 백의 경우는 부작용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도 불편하다면 이분이 질문하신 대로 트립토판을 드시면 어떨까요?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거죠. 멜라토닌은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뇌로 올라가서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됩니다. 트립토판은 되게 많죠. 견과류, 호두, 땅콩, 피스타치오, 아몬드 이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 땅콩 한 서너 개, 호두 하나 정도 드시면 충분한 섭취가 됩니다. 하루에 필요한 멜라토닌은 그 정도 용량으로 섭취가 됩니다. 바나나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키위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제 뇌에 멜라토닌을 만드는 송과체에 전달되게 되면 거기서 세로토닌으로 변하고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으로 다시 변해요. 단계를 거쳐서 변하는데 우리가 낮에 깨어있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햇빛을 쬐고 움직이고 활동하면 생체시계가 켜져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체시계 활성화될 때는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 넘어가는 걸 딱 막아버려요. 세로토닌은 뇌를 각성시켜요. 사람은 기분을 좋게 해요. 생체시계가 꺼지게 되는 자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여기서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으로 차단되는 길이 풀어지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쫙 만들어지죠. 여러분들 굳이 멜라토닌을 드시지 않고 트립토판 들어있는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죠. 나이가 많게 되면 트립토판이 많이 섭취해도 송과체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하거나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으로 변하는 이 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요. 가장 많은 멜라토닌 생성하는 건 10대입니다. 그러다가 20대 넘어서 조금씩 줄다가 55세 절반으로 줄고 70세 3분의 1 주는 거죠. 제 멜라토닌을 만드는 부위에서 얘가 노화로 인해서 이 공장이 가동 속도가 준 거죠. 원료가 들어와도 잘 못 만들어내요. 이런 분들의 경우는 트립토판을 많이 먹는다고 해도 원료를 갖다 줘도 공장이 가동이 잘 안 되니까 멜라토닌이 적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완제품을 주는 거죠. 멜라토닌이 붙는 수용체도 노화가 와요. 생체 시계에 멜라토닌 수용체도 좀 줄어들어요. 어떤 분은 이 수용체가 아직 유지가 되는 분들은 멜라토닌 먹고 효과 괜찮았어. 어떤 분들은 멜라토닌 수용체까지 망가진 분들이 있죠. 나이가 들어서. 먹었더니 하나도 효과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트립토판 드시는 거는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다 보니까 과식만 하지 않으면 크게 위험성이 없으니까 안전하게 복용하는데 트립토판 괜찮습니다. 만약 효과가 없다면 멜라토닌을 복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멜라토닌 먹고 나서 부작용을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댓글 내용이 이렇습니다. 식물성 멜라토닌을 먹은 후 아침에 깨고 나서 운동을 가면 머리가 멍하고 기분도 안 좋고 그리고 운동 갔다 와서 밥 먹는데 속 미식거리고 입맛도 없고 2개월을 채 먹다가 약을 끝냈어요. 약을 끊고 나니 아무 이상이 없네요. 멜라토닌이 저한테 안 맞나 봐요. 또 다른 분은 멜라토닌 2mg로 복용하는데 매번 악몽을 꿉니다. 그래서 이 좋다는 약을 저는 끊었어요. 안타까운 글을 올려주셨네요. 멜라토닌이 크게 부작용 없습니다. 근데 좀 부작용이 있어요. 결국 잠을 자게 하는 효과니까 약효가 수방용은 2-3시간밖에 안 가는데 이게 간에서 처리 속도가 느려지거나 나이가 들어서 간 대사 능력이 떨어지거나 복용하는 약물 때문에 간에서 멜라토닌 처리 속도가 늦춰지게 되면 약효가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죠. 특히 서방용은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자고 나면 졸려요. 약효가 아직 남아있어서. 그리고 어지러워요. 우리가 졸릴 때 어지러움을 경험하잖아요. 멍해지고요. 띵하고요. 부통이 생겨요. 또 멜라토닌이 속이 미식거리거나 위염과 같이 속쓰림 같은 위장장애를 초래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졸림, 어지러움, 두통, 미식거림, 위장장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데 흔하진 않습니다. 며칠 지나면 대개는 또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멜라토닌 드실 때 미국에서 5mg, 10mg 같은 걸 바로 가져와서 드시는 것보다 1, 2mg 이내로 사용하셔도 충분히 효과도 볼 수 있고 부작용 봐가면서 조금씩 올리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또 드문 부작용으로 꿈이 늘어나요. 꿈꾸는 잠량이 렘 수면이 늘어나서 꿈을 더 많이 시달리거나 악몽을 꿀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작용은 굉장히 드문 일이죠. 이분은 그걸 경험하신 거죠. 앞에 분 또 약을 끊었더니 졸림, 어지러움, 두통, 미식거림이 다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일부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란 건 자기한테 생기면 100%예요. 부작용이 1%라고 해서 그거 얼마 안 되잖아 이러지만 그걸 경험하신 분은 본인은 100%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좋다고 드시지 말고 멜라토닌 필요한 사람들만 드시면 되고 그리고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처음에 저용량부터 시작해서 1, 2mg부터 시작해서 나한테 부작용 없이 효과 있는 용량까지 올려보시는 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멜라토닌 복용할 때 주의할 게 있죠. 언제 드셔야 돼요? 시점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해야 돼요.
나는 그냥 자는 시간을 고정하고 잠만 잘 목적으로 드신다면 한국에서 나오는 서방정은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내가 12시 할 거면 10시 반이나 11시에 복용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하거나 식물성 멜라토닌은 30분 전에 그러니까 내가 12시 하고 그러면 11시 반에 그걸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해야 됩니다. 먹는 시간이 왔다 갔다 하면 잠자는 리듬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도리어 수면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생체 리듬이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